근래에 보기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예기치 못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흔하게 뵙는데요. 좀 더 힘을 내서 과거에도 그래왔듯 이번 과정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정확히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이해관계 때문에 내보내는 잘못된 메시지들을 잘 걸러내는 게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드릴 기사는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위기에서 한국 도시는 중국과 대조되는 개방성을 시도한다. 현재 서구 언론이 한국을 바라보는 기대가 잘 드러나는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번화가는 외출 자제가 공고되자 한층 더 조용해졌다. 그러나 많은 식당과 술집들 중 상당수는 문을 열어 드물게 방문하는 고객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우리는 하루에 2번 철저히 소독합니다. 국수 전문점은 이러한 내용을 매장 앞에 붙여놓았다. 스타벅스에 들어서자 마스크를 쓴 4명의 직원은 기분 좋은 환영의 인사를 한다. 예전에 이곳은 젊은이들로 꽉 차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단 한 명의 고객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사태의 중심지인 한국의 대구. 이곳에서는 보건위기를 막기 위해 좀 더 덜 엄격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동제한 조치로 1,100만 명 대부분이 집에 머물러야 했던 중국의 엄격한 폐쇄와는 대조적이다. 택시기사인 박성규 씨는 교통량이 상당히 줄어든 도로를 가리키며 말한다. 사람들은 겁을 먹었고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돼야 합니다. 도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억제하는 전략.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공중보건의 위기 중에서도 시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민주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 것처럼 도시 전체를 폐쇄하는 대신 한국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강제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 대구의 집배원들은 여전히 골목길을 누비고 있으며 도시 최대 규모인 서문시장은 소독 후 다시 문을 열었다. 상점의 상당수가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지만 시장 자체가 기능을 잃은 것은 아니다. 식당들은 배달앱 중심으로 영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도로를 누비고 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는 중국에서처럼 지역을 폐쇄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중국에서의 사태와 한국에서의 사태를 보는 관점에서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민주사회 한국. 여기에 불안 속에서도 일상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가려 애쓰고 있는 국민이 있는 곳. 그들에게는 한국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이는 겁니다. 밤이 되자 일찍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며 도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조용해졌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구 시민들은 정상 생활로 돌아가려 시도한다. 78살의 김희숙 씨는 강한 공포감을 느끼며 5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그녀는 마침내 약간의 볕을 쐬기 위해 그녀 입장에서는 큰 모험을 했다. 저는 하루 종일 실내에 머물면서 TV를 시청하는데 질려버렸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불량과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더 오래 집에 있으면 이것이 아니라 불면증으로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대구는 분명 느려졌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제3자적 관점에서 대구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조한 기사입니다. 그 속에서 기사는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상세하게 주시합니다. 최근 외신들을 보면 피해 상황 등의 사실 나열식 기사도 물론 꾸준히 나오지만 이 재난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를 주목하는 기사들도 제법 눈에 띄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기사처럼 그 속에 기대감을 담기도 합니다. 힘든 시기, 가끔씩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일 겁니다. 잘 필터링해 가면서 국가적 위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